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게 뭘까? 의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비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용기 있게 우리 집값 강남 집값 나 잡고 싶어. 우리한테 표 안 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배 아픈 거 못 참으니까 올리겠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이 작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금 정책의 민낯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짚어봅니다. 네,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제가 오늘 또 주제가 이제 누구를 위하여인데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가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좋아해가지고 영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울립니다. 근데 영화 보고 나서도 아직도 그 종이 왜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게 뭘까? 의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 토론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앞 팀에서도 다른 분이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집값이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증세도 아니랍니다. 야, 이게 세금을 올리는데 증세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뜨리는 목적도 아니면 뭘까?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앞서서 이제 발제를 보고 아하, 이게 공정과세라고 하는데 공정이 아니었구나. 오늘 확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공정이 아닙니다. 저는 비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아니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손바닥 아파요. 혈액순환에는 좋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용기 있게 우리 집값 강남 집값 나 잡고 싶어. 우리한테 표 안 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우리 지지자들이 배 아픈 거 못 참으니까 올리겠다. 솔직하잖아요. 차라리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돈이 부족해. 우리 증세할래. 라고 하면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에서 그럼 너희들 어디다 쓸 거야? 물어볼 수 있죠. 알려줘야죠. 우리 돈을 가지고 돈을 어디다 쓸지. 임대 아파트를 짓는지 GTX 조기 개통에 쓰든지 쓰면 우리가 좀 납득은 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돈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1억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죠. 너 왜 돈 빌리려고 해? 왜? 목적을 물어보고 어디다 쓸 거야? 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부는 우리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는데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데 공정과세랍니다. 그래서 공정이 뭔지를 내가 몰랐는데 오늘 김우철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동의도 안 받은 것 같고요. 편의계도 안 맞고요. 응능 원칙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되면 돈 내는 거 맞죠. 세금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비쌉니다. 근데 강남에 사시는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현금이 많아서 세금을 막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최근에 작년 올해 사신 분들은 돈이 많을 겁니다. 대출이 2억 나오는데 샀으니까 현금이 한 100억, 200억이 있어야 50억짜리 사지 않겠습니까? 48억이 있는 사람이 2억 받아서 50억짜리 아파트 안 사잖아요. 20년, 30년 전에 1억, 5억, 5천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 뭐 30억, 50억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은퇴하고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떠나가라고 합니다. 너 부자잖아. 좋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 라고 하면 응능 원칙에 맞지 않은 거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 근데 역설적으로 소득세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소득세는 많이 내는데 왜 집에 비싼 집을 안 내니? 소득세가 높은 거 아닐까요? 사실 소득세를 저는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 많이 하는 이유가 종부세 내려고 소득세 내려고 제가 일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세금 너무 무서운데 근데 기존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누진세율 구간이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50억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약 보유세를 내는데 2028년이 되면 거주하면은 1000만 원 내고요. 거주 안 하면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5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 얼마 내냐 보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낮다고 합니다. 보유세, 선진국 대비, OECD 대비 낮은 건 재산세 구간이 낮기 때문이에요. 종부세 초고가가 이게 낮아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초고가만 때립니다. 그러면 정말 초고가는 맞을 짓을 했을까? 지금까지 세금을 잘 냈는데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정말 집값 많이 오른 거 맞아? 20년 동안 오른 것 좀 알려줘 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뭐 챗GPT인가 틀릴 수도 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가 13배 올랐더라고요. 압구정은 9배 올랐습니다. 압구정이 서울 평균보다 덜 올랐습니다. 오히려 신기하죠. 30년이구나. 95년에서 2005년 30년 동안
평균은 13배 올랐는데 압구정은 9배 오르고요.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이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일 안 오른 거는 농심 신라면 2.7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신라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면값 비싸다고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초고가가 의외로 서울 평균보다도 덜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왜 초고가가 많이 올랐냐고 생각하냐면 오를 때 비싼 집이니까 삼성 주식이 10% 오르면 오늘 얼마인가요? 7만 원, 6만 원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지금 30만 원에 샀는데. 자, 10% 올라서 그러면 얼마예요? 2만 7천 원 올랐는데 뉴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압구정 집이 10% 오르면 70억짜리가 7억 오른 거죠. 7억이 나 올랐다고 뉴스 나옵니다.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건데 물론 강남 집값이 비싼 건 맞는데 우리 집 팔 때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저는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는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 증여세 안 내려주고 누진 세율 구간 또 30년 전 구간을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인 증세 아닌가요? 상속세 30억 넘어가게 되면 50% 세율 적용되거든요. 증여세 상속세. 그게 97년도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97년도에 30억은요. 빌딩 하나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뒀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세법 개정할 때 이런 거 30억 구간을 한 150억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화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득 보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35억 이하에 1주택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 감세를 받습니다. 저는 왜 감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야지. 응능 원칙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 거주한다고 왜 깎아주는지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최대 피해자입니다. 쫓겨나가거나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이제 증세 전가시킵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세입자가 최대 피해자고요. 부부 공동 명의자가 최대 피해자고요. 진짜 보호해야 될 대상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1주택자는 좋은 거 아닌가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감세를 해줍니까? 근데 초고가 주택은 또 증세를 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솔직히 뭔지 모르겠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이제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힘을 내서 반드시 저지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주길 강력히 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걷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정책 납득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이슈의 왜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